저는 첼리스트 성산입니다. 가장 집중해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여쭤보시는 거 보니까 네, 제가 참 다양한 것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네, 저는 또 CF랑 또 뮤직비디오 감독을 하고 있고요. 또 그거 이외에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공연 기획, 또 전시 기획 이런 것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. 그 와중에 제가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첼로인데요. 첼로를 저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처럼 해서 이제 강연 그리고 또 공연 이런 것을 합쳐서 나름 융합 콘텐츠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음악이 뭐예요라는 질문을 참 오랫동안 많이 받아본 것 같아요. 어디 뉴스 방송에서도 인터뷰에서 한 적이 있었고요. 그때의 답하고는 좀 변한 것 같습니다. 그때는 제가 삶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음악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는 소통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다양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. 다양한 분야에 관심도 많았지만 사실은 음악을 더 잘하고 싶어서 다른 공부를 했거든요. 왜냐하면 다른 공부를 해야 표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재밌는 거는 역으로 그 공부한 것들도 또 음악을 통해서 소통이 되더라고요. 자, 그러다 보니까 음악의 위치라는 것을 제가 좀 생각을 했어요.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나와 음악 그리고 세상 이렇게 봤을 때 딱 가운데 있더라고요. 그래서 세상과 제가 소통을 하는데 음악이 딱 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 저는 음악은 소통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아까 전에 답과 일관성이 있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소통이라는 얘기는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음악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한 10년 전에 굉장한 어떤 힘을 발휘한 적이 있었어요. 제가 딱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었을 때인데요. 그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성행하고 있었던 방송이 나는 가수다였습니다. 네,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. 그 나는 가수다가 굉장한 역할을 했다.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요. 바로 재해석을 보여준 것입니다. 자, 재해석은 어떤 역할을 했나? 그때 제 기억으로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세대 간의 차이, 네, 또 문화 차이, 여러 가지 차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. 근데 이 나는 가수다라는 방송에서 이 재해석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옛날 음악을 요즘 사람이 이 재해석을 하니까 기성세대 분들도 좋아하시고 또 젊은 분들도 좋아하시고 갑자기 하나가 되는 소통이 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었는데요. 그것은 세대 간의 소통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보면 남녀 간에 그리고 또 동서양 간에 차이가 있는 이 두 개를 이렇게 붙여주는 그런 소통 역할을 계속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미래는 인간과 또 AI 이들이 소통하는 방법은 역시 음악이 아닌가. 또 재밌는 거는요.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도 미지와의 조우 우주인과 소통을 하는 그 모습으로 이 클라이막스로 이제 딱 되면서 영화가 마무리를 짓는데 그때도 소통을 음악으로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음악이 미래에도 소통이라는 역할은 변함없이 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편견이라는 게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익숙함이거든요. 우리가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요즘에 더더욱 그렇게 되기가 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. 이 알고리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? 어떻게 보면 AI가 나를 분석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취향을 그대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계속 그것만 들려줄 수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자유로워지려면은 늘 빠짐없이 정말 절대적인 법칙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뭐냐면은 모험을 해야 됩니다. 예를 들어 운전 중에 음악을 들을 때 정말 과감하게 다른 장르의 음악을 자꾸 들어보셔야 돼요. 자꾸 들어보다 보면은 뭐가 생기냐? 당연히 편견이
없어집니다. 네. 편견이 없어진다. 무슨 말이냐면은 다양하게 시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.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한 음악이라도 깊게 파고 싶다고 해서 그 하나를 계속 듣다 보면은 이게 깊게 파지냐? 그렇지는 않습니다. 깊게 파다가도 뭔가 한계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. 이 한계 또한 편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 복잡한 얘기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?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겁니다. 여러분, 깊게 파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? 넓게 파야 됩니다. 네, 깊게만 파면은 안 파질 수가 있어요. 하지만 넓게 팠을 때 점점 이렇게 깊게 더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음악 선택에 대해서는 잠깐 미뤄두고요. 첼로의 매력을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요. 첼로의 매력은 음역대가 아주 넓습니다. 정말 넓어요.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른 소리와 아이 소리 또는 남자의 소리와 여성 소리 다 낼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. 근데 재밌는 거는 사람들은 자기랑 닮은 것을 좋아한다고 해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첼로 소리 안에 나의 목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악기들 중에 첼로가 좀 인기가 많은 것이 아닌가. 네, 그래서 저는 첼로의 매력은 음역대가 넓어서 인기가 좋더라.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첼로 음악은요,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곡일수록 제가 좋아하는 곡인 것 같아요. 네, 다들 스토리 되게 좋아하시잖아요. 네, 제가 지금 막 스토리들이 막 여러 가지가 막 떠오르는데 간단하게만 그냥 말씀드리면은 저는 첼로의 성서라고 불리는 바하의 무반주 첼로 조곡 1번의 프렐류드라는 곡이 있습니다. 네, 라디라디라디라 아마 들어보시면은 딱 아시는 곡일 거예요. 광고에도 많이 쓰였고요, 영화에도 많이 쓰였습니다. 자, 그만큼 많이 쓰였다라는 것은 여러 군데도 잘 어울리지만 또 그만큼 다양한 스토리가 있다는 건데요. 제가 그 스토리를 사실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들으면서 막 나누고 싶은데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것 같아요.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바하라는 이름이 재밌습니다. 바하라는 이름은요, 사실은 작은 강이라는 뜻이 있어요. 그래서 그 음악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 마치 정말 강가에 두 발을 딱 담그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래서 그 음악을 들을 때는 내가 정말 릴렉스 하면서 있어야겠다. 이때 탁 들으시면은 최고의 음악이 아닐까.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권하면서 또 언제 저랑 같이 듣는 기회가 있으면 저랑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미 훌륭한 리더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해라, 뭐 저렇게 해라, 리더는 이래야 된다,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저도 좀 즐길 수가 없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저는 좀 재밌게 리더십이란 것은 혹시 이런 게 아닐까요? 라는 의견을 드리듯이 강연을 할 건데요. 그 소재들은 바로 영화입니다. 어떤 영화를 가져와서 그것을 만든 감독들의 리더십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요. 핵심은 이건 것 같습니다. 리더십을 즐겨보자. 네,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리더는 외로운 거죠. 네. 그리고 또 외롭지 않으면 또 리더가 아닌 것 같아요. 리더라는 분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제일 위에 있잖아요. 네, 정말 혼자서 해야 되는 그런 외로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도 무대에 올라가면은 어떨 때는 굉장히 외롭습니다. 저 혼자 뭔가 이 상황을 이겨내야 되거든요. 네. 물론 즐기려고도 굉장히 노력하지만 사실은 제 안에 굉장히 큰 싸움이 있어요. 그 외로움은 저는 어떻게 보면 겁나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일단은 겁이 날 적에는 저희가 특히 필요로 한다 그러면 용기잖아요.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, 그럼 용기가 뭘까? 이 용기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한번 알면은 정말 뭔가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제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입니다. 네, 이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JYP의 박진영 씨가 한 얘기인데요. 그분이 이런 말을 예전에 했었어요. 굉장히 옛날에 했는데 굉장히 인상 깊어서 그 얘기를 나눌까 하는데요.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
용기란 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겁이 나도 하는 거랍니다. 네. 그래서 리더분들 정말 저도 압니다.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. 또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고요. 그럴 때 겁이 날 수밖에 없어요. 네. 하지만 그때는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. 다시 말해서 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겁이 나도 하셔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리더님이시고요. 또 이렇게 리더가 되겠다고 여러분들 결심을 하신 걸 겁니다. 자, 거기에 저는 끝까지 응원을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.